예, 잘 들리시죠? 대구는 날씨가 갑자기 또 추워졌는 것 같아요. 서울하고 인천은 날씨가 괜찮습니까? 운영 씨 더워요. 네, 현재 씨 안녕하세요. 대구는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좀 쌀쌀합니다. 아, 예, 헤어스타일. 집사람이 또 파마하라 그래가지고 다시 또 파마를 해가지고 또 머리를 또 띄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됐는 것 같으니까 오늘 수업을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원룸 같은 경우에는 적정한 가격에 저렴하게만 산다라고 하면은 내가 처음에 들어갔던 이 투자금이 거진다 해소되면서도 한 달 나가는 이 이자를 임차를 나왔을 때 다 상환을 하고도 수익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수익형 원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많죠. 그런데 이 원룸이라는 것도 신축 원룸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일반 시세에 맞춰가지고 이 원룸을 구입하다 보면은 내가 들어가는 투자금에 대비해서 수익이 제대로 이렇게 실행되지 않는 게 또 원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좋은 점만 이렇게 원룸을 생각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수익은 수익대로 안 나오고 나중에 팔려고 하면은 시세 차익도 제대로 못 보는 게 또 원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룸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지시고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경매로 구입을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조언을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낙찰되는 그 확률이 떨어질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내가 원룸을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차익을 보면서 그 원룸을 구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을 한다는 거예요.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을 했다는 거는 실제 이 원룸을 구입했을 때에 한 달 나가는 이자가 일반 매물을 샀을 때 그 이자보다는 저렴하게 나간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에 투자금이 거진다 해소가 될 수도 있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원룸 투자입니다. 또 여기에서 잘못된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데 내 돈이 거진다 해소가 되면서 한 달에 이자 갖고도 수익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러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한 달 이자를 갖고도 한 달에 150에서 200 정도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는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 들고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원룸 투자는 그게 아닙니다. 일정 기간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원룸은 시세 차익을 실현하는 게 원룸 투자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 원룸은 시간이 지나가면은 지나갈수록 건물에 대한 노후도가 계속 이렇게 발생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나중에 팔았을 때 그만큼 실현해야 되는 그 차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일정 기간이 되면은 팔고 세금을 절세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하면서 내가 이 차익을 실현했는 이 금액에서 또 그 비슷한 걸 또 한두 개를 이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팔고 또 차익을 실현하고 그렇게 이제 반복을 하면서 내 자산을 계속 불려나가는 거죠. 그게 제가 생각하는 원룸의 투자 방식입니다. 어떤 분들은 원룸을 뭐 50채, 100채 이렇게 관리하는 분들 계시지만 실제 한번 해보시면은 너무 힘든 부분이고요. 세 채에서 네 채 이 정도만 관리해도 힘이 붙인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 원룸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상주를 해가지고 내가 관리하는 거하고 상주를 안 했을 때 하고 관리하는 거하고는 또 그만큼 또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원룸을 구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되면은 계속 순환을 시켜주는 게 올바른 원룸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 원룸을 팔 때에 보증금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월세를 이렇게 놓으면서 구조를 맞춰가지고 그렇게 이제 매수자한테 팔려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원룸이라는 거는 그런 방식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보증금만 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렇게 파는 방식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차이점이 뭐냐? 이 매수자의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건물의 그 상황에 따라서 이게 바뀔 수가 있는데 일정 부분의 보증금을 받고 월세 임차인을 맞춰가지고 이 구조를 이렇게 맞추는 거는 이 건물을 통해 가지고 일정 부분 수익을 얻기 위해서 찾는 입맛에 맞춰가지고 팔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건물은 어떤 건물이냐면은 이 건물의 호실이 원룸이나 투룸이나 쓰리룸이 적절하게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수익형 원룸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런데 보증금만 이렇게 다 뽑아가지고 이렇게 파는 그 원룸 같은 경우에는 이 건물의 호실마다 평형대가 큰 평수로 이렇게 구조가 이루어졌을 때는 월세보다는 전세로
다 받아내는 게 괜찮은 방식입니다. 그러면은 그 건물을 사는 사람은 수익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보다는 건물을 샀을 때에 내가 들어가는 돈이 최소 금액으로 생각해가지고 그 원룸을 구입하는 수요자한테 맞춰가지고 그렇게 파는 방식이죠. 우리가 이제 경매로 진행하는 그런 물건 중에 어느 정도 보증금을 확보하고 수익이 나오는 그런 원룸은 어떻게 생겼는 건지, 그리고 보증금만 다 뽑아가지고 나중에 팔 때에 이 매수자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 안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파는 물건은 어떤 건지 실제 진행하는 물건을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자,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대전 서구 계정동에 있는 원룸입니다. 토지 면적은 70평이고요. 건물은 104평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원룸이에요. 감정가는 9억 500이고요. 한번 유찰해가지고 6억 3,390만 원에서 시작하는 물건입니다. 이 현황을 보시면은 소멸 기준이 16년 5월 2일이에요. 그러면은 요 임차인들이 전입했는 날짜를 이렇게 보면은 소멸 기준보다 전입이 다 늦습니다. 이쪽에 204호는 16년 5월 26일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한 20일 이후에 전입됐는 거죠. 304호는 16년 12월 20일, 202호는 18년도, 401호 18년도, 302호 18년도, 303호는 또 18년도, 그리고 101호 19년도, 201호 19년도, 203호 19년도. 임차인들은 소멸 기준보다 다 늦게 전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증금이 6,500도 있고 1억 7천도 있는데 이 보증금은 낙찰받는 우리가 인수할 사항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관계는 깨끗한 물건이고요. 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승강기가 있는 원룸입니다. 그러니까 관리비가 조금 더 나갈 수 있는 원룸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층 같은 경우에는 16평이에요. 그리고 2층은 30평이고 3층도 30평이고요. 4층이 25평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이 건물이 101호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임차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원룸인 건지 투룸인 건지 쓰리룸인 건지 이걸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도면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1층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계단 옆 공간에 보면은 입구가 있습니다. 사무실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101호로 봤을 때에 전입을 이렇게 들어왔죠. 사무실이면은 사업자로 들어왔는데 전입이 들어왔으니까 이 사람은 지금 주거용으로 임차가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보이는 물건이고요. 2층 같은 경우에는 이 현관을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네 개로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201호부터 204호까지 호실이 배치되어 있다고 보시는데, 그럼 이 한 호실당 원룸인 건지 투룸인 건지 쓰리룸인 건지 도면을 보면서 한번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계단 올라가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호실은 현관에 들어가서 바로 주방 겸 거실이 있고요. 그 옆에 화장실이 있네요. 그리고 현관에 들어가서 오른쪽 편에 보면은 이쪽에 방이 있네요. 그러니까 현관 들어와서 바로 주방 겸 거실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그리고 방이 있고. 그럼 이거는 뭘까요? 투룸은 아니죠. 원룸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미니 투룸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옆에 있는 호실을 보니까 여기 이 호실도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현관 들어가서 그 거실 겸 주방이 있고 그리고 화장실이 있고 방 하나가 있고 그 옆에도 똑같은 구조로 밑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여기도 밑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층은 4개 호실이 전부 다 밑으로 되어 있다. 3층도 미니 투룸 4개. 4층은 현관 입구가 하나밖에 없네요. 들어갔을 때에 주방 겸 거실이 이렇게 있는데 현관에 들어가면 바로 정면이 주방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주방 옆에 작은 방이 있어요. 오른쪽에 또 작은 방이 하나 있고 그 거실을 좀 지나가서 이렇게 보면은 이쪽에 안방이 있어요. 3룸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옥상이 있고요. 1층에 원룸식에 하나가 있고요. 거기는 사무실로도 이렇게 새를 넣을 수 있겠지만 전입되어 있는 거 보니까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원룸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도 하나가 있고 2층, 3층 미니 투룸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3룸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구조에 있는 원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그냥 지금 이거는 현장을 안 봤기 때문에 미니 투룸을 1층부터 시작해가지고 미니 투룸을 9개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요. 그리고 3룸을 1개라고 이렇게 예측한다 그러면은 미니 투룸 9개, 3룸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10개 호실이 있는 걸로 추측이 되네요. 그러면요. 여기 가조사를 이렇게 해보니까 월세 시세가 500에 35만 원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룸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5천 정도에서 형성이 되어 있어요. 평수에 이제 맞춰가지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자, 그러면은
여기는 시세를 이렇게 봤을 때는 9억 5천 정도는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물건을 소유했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16년도에 9억 6천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출 같은 경우에는 4억 5천 7백을 대출을 실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본인이 구입했는 데서 한 50% 조금 넘게 대출을 실행을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시세에 맞춰가지고 세를 제대로 이렇게 놨다. 전세만 뺏는 게 아니고 스리룸은 전세로 빼고 나머지는 월세로 이렇게 뺐다라고 하면은 한 9% 정도의 수익을 바라보면서 이 원룸을 구입을 했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9%에 맞춰가지고 이 원룸의 시세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 물건은 한 9억 5천 정도는 볼 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수적으로 이걸 6억 5천대에서 구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대출이 한 4억 정도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대출을 4억 정도 이렇게 실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한 달 나가는 이자는 115만 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미니 투룸을 다 500에 35로 월세를 빼버리고요. 스리룸은 전세를 이렇게 하나를 뺐다라고 하면은 2억 9천 정도는 보증금을 회수를 할 수가 있어요. 미니 투룸 9개를 다 월세로 뺐다라고 하면은 한 달에 나오는 월 수익은 315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월세 받고 115만 원을 한 달에 갚는다라고 해도 내가 한 달에 수익이 나오는 거는 2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오는 거죠. 내가 2억 9천 원 보증금을 이렇게 받는다라고 하면은 취득세 내고 용도비를 좀 주고 진행을 끝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실제 내가 들어가는 이 돈은 다 회수가 되고요. 거기에서도 한 2천만 정도는 더 들어오는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원룸입니다. 물론 이걸 6억 5천 정도 선에서 받았다는 그 가정하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억 5천이라 그러면 입찰가는 낙찰 받는 데에서 좀 불안한 금액이에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나중에 팔았을 때의 시세 차익을 보고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6억 5천 정도에서 보는 거예요. 욕심을 부린다 그러면은 7억에서 7억 5천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차익은 실현이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이게 한 해에 괜찮은 원룸으로 나오는 경매 물건들은 꾸준히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금액대에서 계속 이렇게 던지다 보면은 원하는 시세 차익에서 맞춰가지고 구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물건에 9억 5천에 이렇게 사는 사람한테는 본인이 한 달 이자 이렇게 갖고도 한 200만 원 정도 월세가 나오는 어떤 경우에는 대출을 실행 안 하고 300만 원 이상 수익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물건 자체는 수익을 바라보는 이 수요자한테 구조를 맞춰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월세 구조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파는 이런 물건이 있다라고 하면은 건물 자체를 전세로 빼가지고 세를 놓는 그런 건물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볼게요.